자, 이번 차시에는 이번에는 2차 시로서 이제 연구의 요소 파트 한번 좀 살펴보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설, 변수, 사실, 개념, 정의 이렇게 나오시는데 제가 조사법운동 강의를 하다 보면 어려운 고비가 한 3차례가 옵니다. 어려운 고비가 3차례 정도가 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변수에서 한 차례가 좀 와요. 변수에서 한 차례 조금 오시고요. 그 다음에 뭐 한 2차례가 또 나오는데 거기가 고비예요. 고비만 넘으면 할만해요. 네? 사회통계는 계속 고비고 사회통계는 계속 고비고 조사법원은 이렇게 조금 고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할만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 변수에서 조금 어렵습니다. 변수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구체적으로 반복해서 설명 한 번에 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복해서 해드릴까 반복해서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정립, 가설의 설정.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어떻게 해요? 문제 정립, 가설의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분석, 보고서 작성하는데 다시요. 과학적 조사를 위해서는 타당도와 신뢰도는 것이 우선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타당도라는 건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측정했나? 신뢰도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것도 되고요. 과학적 방법에서는 우선 문제의 정립이라는 건 논리적으로 하게 되는데 영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우리는 연합법과 기납법을 쓰게 돼. 연합법은 그러니까 이론부터 이거 맨날 이행으로 끝나지 말고 뭐라고 문제 정립 이론부터 가설을 설정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 기납법은 결과로부터 원인 결론을 도출해 조금 헷갈리는데 결론을 도출해서 하는 방법이네. 탐색적 조사를 쓰고 상호 보완적으로 쓰게 된다. 그 다음에 문제의 정립, 문제로서는 분석 단위, 분석자가 수집할 수 있는 연구자가 수집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로서 분석 단위 우리는 생태학적 오류하고 개인주의적 오류 있다. 그 정도만 되시면 이 카테고리에 싹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 카테고리에 싹 집어넣으시면 이 문제 정립 부분은 끝이 납니다.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의 설정이 됩니다. 가설. 자,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잠정적인 해답이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까 뭐라고요? 잠정적인 해답.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살을 조금씩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의 정의.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된 설명을 가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라고? 가정된 설명을 가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가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고요.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들을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 자, 근데 가정적인 설명, 잠정적인 결론 이런 것들은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앞에 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거 천천히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하고 가설 검증인데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런 가설을 구비하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료해야 됩니다. 즉 대중적으로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누구나 봐도 능동적 보실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겠죠. 네. 두 번째, 가치 중립해야 된다. 객관성을 가져야 된다. 즉 주관이나 편견이 최대한 삽입되지 않도록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실증 가능해야 된다. 실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대충 아셔. 감을 우리 하루 이틀 짬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눈치를 봐서도 찍을 수 있어.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건 눈을 봐서 이건 나쁘지 않겠어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근데 얘가 좀 어려워요. 얘가 가장 중요한데 특정화가 돼야 된다. 뭐라고요? 특정화.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일정한 방향성.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것은 원인 때문에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변할 것이다. 뭐라고? 원인 때문에 결과가 어느 정도 변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특정한 방향성.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성이 있음. 즉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들이 상당히 가설에서 상당히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냥 변한다가 아니라 A 때문에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해되시겠어요? 다시 A 때문에 B가 변하니까 B가 변할 것이다. 이거보다 뭐라고요? A 때문에 어떻게 돼서 B가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가설적인 부분에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봐서 뭐가 있을까? 자, 사회 경제가 발전할수록 불안감이 더 증가된다. 이런 것보다 뭐라고? 사회적 경제에 따라서 발전함에 따라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문제점이 발생하여 뭐라고 된다?
어쩌고 불안감이 뭐하다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특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에 쏠린 것이 아니라 뭐뭐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 뭐라고?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설에는 기무가설과 크게 대립가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뭐라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라면 그냥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만 보시면 돼요. 자, 가설에 대해서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설. 가정된 설명을 말합니다. 다시 뭐라고? 가정된 설명이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설이라고 하는데 가설에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된다. 뭐라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무가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무가설. 그래요. 다른 거는 다 그렇다 치고 한자는 다 그렇다 채. 모른다고 치고 얘는 알 수 있죠. 나머지는 그렇다 치고 얘는 읽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이거 뭐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건 뭐냐면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존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H0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H0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기무가설, 대립가설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기무가설, 대립가설이 맞습니다. 일부에서는 영가설 이렇게도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배우지 않고 조사범업나만 본 사람들은 영가설, 작업가설, 연구가설, 대체가설을 쓴다고 이거. 정확하게 말씀 뭐라고요? 기무가설, 대립가설이에요. 뭐라고 정확하게 뭐라고?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얘는 H0, 대립가설을 H1이라고 표현을 한 게 맞습니다. 얘가 정답이에요. 얘가 정답. 그런데 조사범으로는 통계를 배우지 않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얘를 작업, 연구가설, 작업가설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어. 이렇게 쓰는 책들은 통계학자가 아니야. 통계학자가 정보자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혼재해서 써요. 혼재해서. 이게 왜 혼재해서 쓰냐고. 이렇게 명칭어 있는데, 명령어가 정확하게 있는데. 그래서 기무가설은 뭐라고? 없을 무. 그러니까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뜻이야. 뭐라고? 기존하고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기존하고 차이가 난다. 즉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존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 차별점이 난다는 뜻이에요. 기존이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 기존하고 차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이라 한다. 그래서 얘를 H1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뭐라고? H1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를 대립가설.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주장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다시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차이가 있다, 효과가 있다,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립가설, 즉 나의 주장을 설득시키는 것. 이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라고 하면 안 믿으신단 말이야. 그래서 일정한 범위를 결정해요. 일정한 범위를 결정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기무가설이 맞는 거야. 차이가 나지 않는 거야. 얘를 벗어나면 차이가 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자, 뭐라고? 내가 맞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맞다야. 뭐라고? 차이가 나지 않아요 라고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를 결정해. 이 범위 안에 속속되면 여러분들의 의견이 맞는 거야. 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제 의견, 즉 연구자 의견이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다이어트 식품이 개발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혹시 어느 정도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5%는 감소해야지. 뭐라고? 최소한 5%는 감소해야 되지. 이렇게 되면 그래요. 5% 안에 들어가면 지금 4점 몇 프로까지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 얘보다 5%가 넘어가면 이거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설득을 시키는 거. 이런 방법. 그래서 우리는 대립가설과 기무가설인데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라고 된다고요? 대립가설. 그다음에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은 90% 정도, 95% 정도 기무가설을 보는 거고 5%를 벗어나면 대립가설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선생님,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차이가 나는 건데요.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얘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기무가설을 먼저 써야 된다고요. 모든 걸 뭐라고요? 내가 생각은 대립가설이 더 우선적이지만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설득하기 위해서는 기무가설을 먼저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설정하고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든 기준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얘를 벗어났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동전에 앞면과 뒷면이 있다면 던졌더니 이게 보세요. 앞면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입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얘가 뒷면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앞면이 아니기 때문에 뒷면입니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야바이가 있을 때 이거 딱 보면 야바이가 딱 있는데 이쪽에 없으니까 뭐라고요? 이쪽에 보통 어떻게 선택해서 없으니까 벌금이 아니라 이쪽도 까라는 거야. 이쪽에 없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다시 이쪽에 오는 게 이거 맨날 없잖아. 이거 맨날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이쪽도 까. 뭐라고? 이쪽에도 없기 때문에 내게 맞다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라고. 이런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그래서 A를 H1이라고 표현합니다. HA라고 표현하는 책들도 있어요. 아니야. H1이야, H1. 네, H1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기무가설은 차이가 없다.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다. 의미가 있다.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은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모든 기준 뭐라고요? 기무가설을 기준으로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를 봅니다. 뭐라고? 채택하느냐, 기각하느냐. 기각은 벗어나는 것을 기각을 말해요. 뭐라고? 벗어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하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반증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반증주의. 이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의견이 맞아요 라고 설득시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뭐라고요? 사후세계가 이게 예를 들어 저는 그런데 뭐라고? 사후세계를 갔다 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후세계는 없다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물론 뭐라고? 우주에 갔다 우주에 우리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굳이 그것까지 조사하기가 너무 어려울 경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되는 거예요 라고 설득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반증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예요. 라고 이게 아니기 때문에 예입니다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식별가설, 설명가설인데 얘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가설과 유사 용어라서 얘 순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필기시험용에 가끔 나오기 때문에 얘를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적으로 보시면 가설은 검증되지 않는 상태, 명제는 가설보다 높다, 공리는 명제보다 높다, 정리는 공리보다 높다, 법칙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오면 맨날 까먹어 이거 순서 외우라면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운다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 외워.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보시면 될게요. 법칙이나 이론이 가장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고요. 법칙이나 이론이 가장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제1의 법칙, 물리학의 법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가속도의 법칙, 네? 중력의 법칙, 네? 화이팅! 네? 이거 있잖아. 뭐 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것만 했잖아. 네? 자기장. 화이팅! 넘어가요. 가속도 법칙 뭐 이런 것들이 되고요. 가장 낮은 건 가설이다. 뭐라고? 가장 낮은 거는 가설. 가설이라는 것은 가정된 설명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공리가 속해요. 뭐라고요? 가운데에 공리가 속해요. 중국 배우 공리 있어요? 네? 중국 배우 찾아보면 공리라고 유명한 패션 모델 있어. 영국 영화 배우 있어. 공리라고 있어. 네? 가운데에 공리. 오케이? 가운데 중국 배우 공리. 네? 중국 배우 공리라고 있다고. 가운데 공리 친구 정리 있어. 그리고 나머지 하나 찍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잘 봐봐. 시험 문제도 가설 이게 얘네들이 섞어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하고 맞추고 가운데 공리를 맞춰. 그러면 거의 맞춰.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 정리. 뭐라고? 오른쪽에 뭐라고요? 정리. 그러면 오케이. 공정. 뭐라고요? 공정.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공정하다. 그래서 명제는 그냥 찍는 거지. 오케이?
뭐 어떻게 다 외우고 있냐고 이거. 저도 이거 다 못 외워 이거. 맨날 할 때마다 까먹고 순서는 명제가 먼저인지 얘가 먼저인지 공리가 먼저인지 씨 할 때마다 까먹어. 그러니까 가운데는 뭐야? 중국 배우? 공리. 그리고 공정.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는 찍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맞추는 거죠. 오케이?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와, 저도 이거 외우려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런 노하우를 알려준다고. 이거 누가 알려주겠어. 이렇게 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가운데 중. 뭘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하시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잠정적인 결론을 뭐라고 한다? 가설이라고 한다. 뭐라고요? 잠정적인 결론을 가설에서 기무가설과 대립가설로 구분된다. 뭐라고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그러니까 H0와 H1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니까 H0를 기각한다면 어떻게 된다? H1을 선택하는 거예요. 채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틀리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무조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게 아니기 때문에 대립가설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선택할 때 네가 틀렸어가 아니라 잘해왔는데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네가 틀렸어라고 설득을 시키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설득시키는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에요. 특히 와이프는 설득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뭘 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오면은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김 먹을 때 저도 그래. 김 먹을 때 쪼그라면 청소기 들고 먹고 있어 이러고 맨날 흘린다고 여기 맨날 흘린다고 그러고 청소하면 되잖아. 이씨 내가 내 거 또 먹어야지. 밥이나 차려주든지. 이렇게 하면 또 욕 바가지 먹으니까 조용히 먹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신문지 깔고 먹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산다. 이런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파이팅. 다 그런 거겠지 뭐. 그리고 이제 이거 통과 기술이 있어야 돼요. 엄마 잔소리하면 네 신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잘할게 하고 대들지 않고 성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변수라고 하는데 언제든지 변하는 수 뭐라고요? 언제든 변하는 수를 변수라.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에요. 맨날 변하잖아. 잘하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언제든 변하는 거.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데 고정된 게 아니에요. 상수는 고정된 거는 상수라고 하고 변수는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산형하고 연속형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산형과 연속형이라고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산형이라는 것은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이산형, 자료를 수집할 때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은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차량의 건수, 대수 같은 거는 이산형일까요? 연속형일까요? 자동차 대수, 얘는 이산형이에요. 네? 홈런의 건수 같은 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산형이죠. 사람의 명수도 이산형이에요. 그렇죠? 1.5명 같은 건 없잖아. 자료를 수집할 때 잘라야 돼 사람을? 평균은 사용할 수 있으나 수집할 때는 소수점이 없는 거. 뭐라고요? 수집할 때는 소수점이 없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산 변수라고 합니다. 이산형. 그 다음에 연속형은 키, 몸무게처럼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형, 연속 변수라고 합니다. 요것만 우선 하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그 나중에 보면 값하고 뭐 숫자형 뭐 이런 것들 문자형 들어가면 또 머리가 터지니까 아무튼 요 정도만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변수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하는데 이 변수는 가장 우선 전제 조건은 다수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뭐라고요? 다수의 속성, 그다음에 상호 배타성, 포괄성, 관계성, 그다음에 응답 범주 간의 동등한 범위. 그다음에 여기 또 하나가 좀 빠진 게 있는데 연속성이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연속성. 연속성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수점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1부터 시작해서 2, 3, 4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1, 그 다음에 100이 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이란 뭐라고? 1부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 3, 4 이런 식으로 돼야지 1 다음에 100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연속성. 연속형이 아니에요. 연속형이 아니고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변수라고 합니다. 변수.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수의 속성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다수의 속성이라는 것은 자,
원래니까 응답 보기가 2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응답 보기가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돼. 1개만 있으면 얘는 변수가 아니야. 상수가 되는 거죠. 1개가 있으면 얘는 상수지 고정값이 되기 때문에 상수지 변수가 아니에요. 2개는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최소한 응답 보기가 2개는 있어야 된다고.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남성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그러면 성별이라는 것을 변수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남자들만 조사했는데 성별이라는 변수를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넣을 수가 없죠. 왜? 성별 남성들만 조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라고요? 최소한 2개의 속성은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2개의 속성, 2개의 변수는 가져야 된다. 뭐라고? 2개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응답 보기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배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배타성이라고 해서 상호 배제성이라고도 합니다. 상호 배타성, 상호 배제성이라고 하는데 상호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포괄성은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뭐라고? 포괄성 뭐라고요?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조금 더 예시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멘붕하니까.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관계성은 들어보셨죠? 최소 변수로 최대한 많이. 뭐라고? 최소 변수로 최대한 많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 범주가 비슷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아의 거주 지역은 어떻게 되십니까? 근데 서울, 부산, 대구 놓고 국가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지역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국가가 나와버리면 범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연속성. 그러니까 1 다음에 100이 아니라 1, 2, 3, 4처럼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1.5 이런 건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된다. 순차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을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수의 속성이라고 하는데 얘 한번 좀 설명을 속성하고 변수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요건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응답 보기가 남자, 여자 있어요. 1번은 남, 2번은 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변수명은 남자, 여자로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성별로 넣는 게 좋을까요? 남자, 여자하고 성별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명은 성별로 넣고 속성은 남자, 여자로 보기가 2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요. 서울, 부산, 대구가 있다. 그러면 변수명은 뭐가 되겠어? 서울, 부산, 대구가 아니라고 지역이 되는 거죠. 지역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속성은 응답 보기가 서울, 부산, 대구가 있기 때문에 얘는 3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응답 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뭐가 된다? 다수의 속성이란다. 이거 뭐라 된다고요? 속성이란다. 2개 이상의 구분자는 있어야 된다. 뭐라고요? 2개 이상의 구분자. 그러니까 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기가.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상호 배타성.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뭐라고요?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포괄성은 하나라도 선택해야 된다. 뭐라고요? 하나라도 선택해야 된다. 관계성은 최소의 변수로 최대한 많이 동등한 범위가 돼야 된다. 자, 상호 배타성과 포괄성 한번 보겠습니다. 상호 배타성.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호 배타성은 위배되는 예시가 되는데요. 자, 교환 월 평균 급여는 어떻게 되십니까? 나옵니다. 나왔어요. 만약에 300만 원이야. 3번을 찍어야 돼? 4번을 찍어야 돼? 이거 몰라 이거. 그쵸?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중첩되면 안 된다고요. 뭐라고요? 중첩되면 안 된다고요. 중첩되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겠어요? 중첩되면 안 되는 것들 뭐한다? 상호 배타성을 말한다. 중첩되는 교차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교차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정도 이상이 돼야지, 그렇지? 월급은 그쵸? 이 정도 할만해. 뭐 이거 가지고 그래. 더 많이 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집만 안 들어가면 되지 뭐. 집만 안 들어가면 이거 이상 이거 2배는 벌어. 월급표는 이거 이상 벌어. 연봉 이런 거 찍어야지, 그렇지? 연봉 이런 거 찍어야지. 찍으면 뭐해? 집에서 인정도 안 하는데. 차도 없고 집도 융자 많고 아무 의미 없어. 화이팅! 연봉 1억보다 뭐라고? 연봉 3천이 더 나아. 결혼 안 하고. 제 지론이야. 그것도 3천에 4천 할만해. 결혼 1억 5천 벌어도 필요 없어. 결혼 안 하는 게 최고다. 이게 인간관계다. 화이팅! 화이팅! 이게 방송에 나가면 우리 와이프한테 걸리면 뒤지겠죠. 저도 살려주셔야 돼. 저도 살려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중첩되면 안 된다. 뭐라고요? 이렇게 중첩되면 안 된다. 교차점이 있어서 안 된다. 두 번째입니다. 자, 포괄성 결여된다. 이거 빵꾸 나는 경우죠. 그렇죠? 요 사이가 없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응답 보기 자체는 연속성이나 요 속성 안에가 그러니까 어떻게 연계고리가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빵꾸가 나버리니까 얘는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을 못 하는 거죠. 이런 경우 뭐가 된다? 얘는 포괄성이
결여되는 거죠. 얘는 뭐라고? 포괄성이 결여된다고 보여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없는 거야. 뭐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없는 거야.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포괄성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얘는 포괄성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네. 이런 것들을 포괄성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얘도 100% 이상은 존재할 수 있어요. 투자 비용이 100% 이상은 낼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투자하는 비용이니까. 그러니까는 막 이런 경우 가운데 빵꾸가 뚫리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돼? 기타라는 문항은 넣는 게 좋겠죠? 보기에 문항 놓고 뭐라고요? 기타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기타의 문항이 너무 많으면 보기를 잘못 만든 거야. 그다음에 기타의 문항이 너무 많으면 뭐라고요? 응답 보기 자체를 잘못 만든 거야. 잘못 만든 거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네. 이해되세요? 네. 다시 그런 응답 보기를 만들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상호 베타성, 다시 상호 베타성 뭐라고?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상호 베타성 뭐라고요? 교차점이 없어야 된다. 포괄성은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뭐라고요? 응답 보기를 최소한 하나라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타라는 문항을 줄 수 있다. 뭐라고요? 기타라는 문항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기타가 너무 많이 문항이 나오면 응답이 나오면 응답 보기를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변수는 포괄적이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변수는 뭐라고요? 포괄적이어야 되지만 가설은 특정한 방향성이 돼야 돼요. 가설은 포괄적에서는 안 돼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일정한 타겟팅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가설은 내가 주장하고서는 일정한 타겟팅이 있어야 된다고. 목표치가 있어야 된다.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변수는 포괄적이어야 된다. 변수는 뭐라고요? 포괄성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자, 독립변수가 뭐냐? 종속변수가 뭐냐?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 딱 하면 인과관계 생각나지 않으세요? 정말 생각나는 거예요? 인과관계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결론은 이니까. 그쵸? 인과관계 뭐예요? 원인이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면 그 영향으로 결과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관계. 이거를 뭐라 한다? 인과관계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존재해야 된다.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X라고 표현하고요. 종속변수를 일반적으로 Y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독립변수를 X, 종속변수를 일반적으로 Y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립변수를 원인, 종속변수를 결과라고 보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원인 때문에 결과가 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인 때문에 결과가 변하는 거지 결과 때문에 원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 때문에 결과가 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를 독립변수가 뭐냐라고 설명하면 원인변수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종속변수는 뭐냐? 결과변수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좀 있어 보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원인의 종속변수, 독립변수를 뭐라고요? 종속변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인변수 이렇게 보면 조금 있어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종속변수는 뭐냐? 독립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결과변수 이렇게 쓰시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좀 있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원인 결과 쓰셔도 돼. 뭐라고요? 원인 결과 쓰셔도 되지만 독립변수는 뭐라고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변수.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뭐라고요? 독립변수를 통해서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종속변수, 그러니까 결과변수. 결과변수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조작이라고 하는데 이 조작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나쁜 조작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조작이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도시지역과 시골지역의 각 지역에 골라서 가족수를 조사하였다. 자, 그렇다면 내가 조사하고 싶어하는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족수의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가족수의 평균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종속변수는 가족수의 평균이 될 것이고요. 독립변수는 여기서 뭐가 돼요? 도시지역, 시골지역이에요? 아니야. 지역이라고, 지역이 되는 건데 속성이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도시와 시골로 두 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죠? 변수명은 뭐가 되는? 독립변수는 뭐가 된다고요? 도시, 시골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역. 근데 속성이 뭘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와 시골로 있는 응답 보기 자체가 두 개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속성이라고 한다. 자, 따라서 독립변수는 지역이 될 것이고 종속변수는 가족수가 되면서 얘는 평균이 될 거예요. 자, 우선 가설 설정해보죠. 기무가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은 물론 괜찮지만 작업형 때 점수가 안 나와. 작업형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그 핵심은 맞아.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 핵심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역별에 따라서 가족수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뭐라고요? 지역별에 따라서는 뭐라고요? 가족수의 평균에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대립가설은 지역별에 따라서 가족수의 평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 하실 때마다 쓰셔야 돼. 얘 안 쓰고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면 점수가 0점에 가까워져요. 얘는 안 돼. 그렇게 쓰시는 것들은 안 돼. 배우실 때 명확하게 배우고 가셔야 돼. 배울 때 명확하게 배울 거는 기준을 잡고 가셔야 돼. 우선 뭐라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결과까지 넣으셔야 돼. 뭐라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밝혀야 된다기 때문에 그냥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밝혀야 돼. 그 특정한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차이가 없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역의 속성별에 따라서 뭐라고요? 지역의 속성별에 따라서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처럼 특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뭐예요? 지역별에 따라서 속성에 따라서 가족수의 평균의 차이가 있다, 차이가 없다,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하셔야 작업형 때 고점수가 나타납니다. 얘만 쓸 경우 얘만 거의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 한 줄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답변 귀찮다고 땡땡 치시면 안 돼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치시면 안 된다고. 네? 이렇게 치시면 점수도 땡땡 나와. 그러니까 개그가 자꾸 다크가 돼가는지 모르겠으나 다 쓰셔야 돼요. 네? 이렇게 다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작이라는 것은 계량화를 시켜서 어떻게 원인을 발굴하는 것들을 조작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할만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독립변수, 종속변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 뭐라고요? 독립변수 때문에 종속변수가 변한다. 이 정도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독립변수가 뭘까? 종속변수가 뭘까? 이거는 대충 많이 들어보셨어.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안드로메다 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슬슬 안드로메다 가는데 얘를 한 번에 이해하신 분들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 몇만 명을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말해서 얘를 단 한 번에 기억하는 단 한 번도 없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변호사, 변리사, 뭐 박사급 다 해도 한 번에 이해하시는 통계학과 아니가 공부하지 않는 사람 얘는 한 번도 이해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에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계속 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얘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그래서 얘를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제3의 변수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3의 변수인데요. 제3의 변수라는 것은 X와 Y,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정말로 독립변수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검정변수를 넣게 됩니다. 다시 뭐라고? 얘를 정말로 원인인지 결과인지 확인하는 변수들.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의 변수. 그래서 이 제3의 변수는 통제가 가능합니다. 이 제3의 변수는 뭐라고? 일반적으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원인과 결과,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외부 것들은 모두 외생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는데 이거 외의 것들은 모두 외생변수로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내가 통제가 가능한 변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3의 변수가 더 클까요? 외생변수가 더 큰 범위일까요? 외생변수가 더 큰 범위예요. 다시 외생변수가 더 큰 범위고 그 중에서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변수들을 뭐라고 한다? 제3의 변수. 얘를 그러니까 다시요. 제3의 변수를 투입, 제거를 하면서 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계속 찾아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제3의 변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3의 변수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제3의 변수는 무조건 나쁜 변수는 아닙니다. 그 제3의 변수 중에 일부를 좀 살펴보실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매개 변수. 두 번째 선행 변수. 선행 변수. 그다음에 구성 변수, 외제적 변수, 외적 변수, 허위 변수, 억제 변수, 왜곡 변수, 그다음에 조절 변수, 잠재 변수, 관찰 변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다 알고 계셔야 돼. 다 알고 계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거 한번 모르시는 거 지금부터 어떠세요? 눈빛들이 흐려지시는데요, 그렇죠? 이 많은 거 다 배워야 되나요? 하시는데 다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한 번에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거예요. 네? 한 번 하지 않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야 될 때까지. 네? 될 때까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런 거 뭘 못해. 사회 통계는 어려워. 그래서 얘는 할 수 있어. 사회 통계 수식은 못 내오겠다.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 안 되는 거는 뭐 포기하고 얘는 할 수 있어. 첫 번째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가 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요. 매개 변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뭐라고요? 매개체 역할. 그러니까 매개체라는 건 뭐냐면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뭐라고? A와 B를 연결해 주는 거. 연결고리. 죄송합니다. 연결고리. 연결을 해준다라고 보시는데요. 말씀드리면 제가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중개 역할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것들을 말하죠. 뭐라고? A와 B를 연결해 주는 것들을 중개 혹은 뭐라고요?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중개 역할도 이런 것들 다 말하는 거예요. A와 B를 연결고리 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개입을 하면서 주 변수 간의 관계를 활성화를 시켜주는 변수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한다.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좀 설명이 좀 어려운 경우 얘를 좀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가 매개 변수라고 하는데 자, 이 매개 변수를 통제하게 되면 독립 변수, 종속 변수의 관계는 변화되기도 한다. 즉 관계는 끊어지거나 하거나 변화되기도 한다. 변화되는데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종교는 사회적 통합을 통해서 자사율을 낮춘다라고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뭐가 될까요? 종교, 종속 변수는 자사, 맞습니다. 그런데 자, 설명드릴게요. 자사율을 낮추는 요인 중에 하나는 종교는 맞아요. 그거는 맞다고요. 하지만 종교 때문에 자사율을 낮춘다라고 설명하기는 좀 약해, 많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하나 만드는 거죠. 뭐라고요? 사회적 통합이라는 하나를 만들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자사율을 좀 낮출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좀 약한 관계를 있어야 돼. 그 매개 변수가 들어가면 그걸 통해서 좀 활성화가 많이 되는 변수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좀 이해되시겠어요? 자, 다시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여기 관계가 약한 관계를 가지고 매개 변수를 집어넣으면 얘가 종속 변수에 강한 관계를 가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투입된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한다. 매개 변수.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 보니까 놀이공원에 방문객 있으면 매출 한번 봤어. 어떤 독립 변수 보니까 아버지들의 거의 카드가 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조사를 해서 만족도를 높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착각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빠 다 전화했어. 아버님 오셔서 어르신인데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그냥 끌려갔어.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다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의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좀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은 뭐라 한다? 매개 변수라 한다. 이거 뭐라 한다고요? 매개 변수라.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약한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뭐라 한다? 매개 변수라 한다. 매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선행 변수입니다. 자, 선행 변수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선행 변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선행, 먼저 행한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먼저 행한다. 먼저 행한다는 뜻은 먼저 행한다. 먼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보다 먼저 선행된다. 먼저 행해진다. 변화되는 것들이 작용하는 것들을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자,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자, 근데 독립 변수를 통제하면 선행 변수는 사라져야 되고 선행 변수를 통제한다고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 근데 매우 관계가 좀 어려워요. 매우 관계가 어려운데 천천히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 학생의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볼 때 목표 지향성으로 설정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 목표 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게 된다면
우리는 종속 변수는 학업의 성적이겠죠. 그쵸? 종속 변수는 학업의 성적일 거고 독립 변수는 목표 지향성이 돼요. 근데 얘는 이쪽으로 변해요. 그쵸? 하지만 선행 명수 때문에 얘가 변하죠. 교사 수업 방식에 따라 목표 지향성이 변하죠. 그렇지만 수업 방식 때문에 수업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라고? 수업 방식이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고요. 다시 선행 변수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쳐야지 종속 변수는 영향을 미쳐서는 안 돼. 그럼 얘는 선행 변수가 되지 않아요. 다시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전에 선행하게 되는데 이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쳐. 종속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 선행 변수가 사라진다고 해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돼. 끊어져서는 안 돼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사라지면 선행 변수도 사라져야 돼. 이런 변수를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선행 변수. 자,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100%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절한 사례는 아닌데 이거보다 좋은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거보다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말하는데 더 좋은 사례가 그렇게 없어서 그냥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남편하고 부인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다시요. 남편하고 부인이 있고 가정은 유지돼야 돼요. 네? 네, 가정은 유지돼야 돼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가 있어요. 선행 변수는 내연녀가 되는 거야. 내연녀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 미치는 거야. 그쵸? 종속 변수에 영향 미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지는 거야. 그쵸? 여러분 개그예요. 네? 다시요. 선행 변수 뭐라고? 내연녀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선행 변수 뭐라고? 독립 변수에만 영향 미쳐야 돼. 뭐라고요? 내연녀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 미쳐야 돼. 종속 변수에 영향 미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지는 거야. 뒤지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요. 선행 변수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내연녀가 사라진다고 해서 독립 변수 종속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돼요. 집안은 유지돼야 돼. 경험자라고 물어. 경험자 아니야. 내 얼굴을 봐. 바람 필 수도 없어. 이상한 말만 하기 때문에 전혀 안 돼. 나도 내 얼굴 보고 알아. 나한테 넘어온 여자가 없어. 네? 화이팅! 없어. 아무튼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독립 변수가 사라지면 선행 변수도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좋은 사례가 별로 없어. 적절한 예시가 없어. 이거 보면 다 알아.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100% 이해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오, 성경왕관 짱이야, 짱. 예시 짱이야. 뭐 이렇게 전혀 얘만 뭔 소리냐 하는데 선행 변수. 그러면 내연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화이팅! 그러니까 양다리 거치다 걸리면 뒤지는 거라고. 네? 네? 양다리 거치다 걸리면 뒤지는 거야. 사람 제일 못해. 그것도 얼굴도 잘생겨야 못하지. 나 같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 되는 거야. 나는 죽일 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 변수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선행 변수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영향을 미친다. 뭐라고요? 선행 변수 뭐라고요? 독립 변수에만 미친다. 종속 변수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시요. 선행 변수가 사라진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끊어져서는 변화될 수 있어도 끊어져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독립 변수가 사라지면 선행 변수도 사라져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랬더니 선생님 내연녀끼리 같이 살아. 그거 아니라고. 이거 가정은 유지돼야 된다고.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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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까지 해서고 10분 정도 쉬시고 진행하겠습니다.